네, 주식굴렁쇠의 딥앤와이드. 오늘은 스마트팜 관련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곡물 선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곡물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였죠. 그래서 뭐 사료주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급상승을 했는데요. 그럼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팜도 그 범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스마트팜 이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번에 그 이베스트 증권에서 좋은 그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정말 그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리포트인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고생 많이 해서 이제 만드셨던데, 이 특별히 이제 보시면 네 가지 정도 범주가 크게 나눠집니다. 차세대 스마트팜 시스템, 농업용 로봇 모인화, 뭐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농업에 이용하는 거죠. 빅데이터, AI, 데이터 솔루션, 뭐 이력 관리, 유통 플랫폼, 크게 네 개의 범주로 나눠주게 되는데, 이 네 개의 범주를 다루기는 그 종목도 너무 많고요. 정말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오늘 일단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제 스마트팜의 시설을 이제 하는 그 종목들과, 또 식물 공장, 식물팜을 지금 실제적으로 좀 하고 있고 영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팜의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크게 CAGR에 대해서 이제 이게 복리로 이제 compressed annual growth rat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리로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는 건데, 요게 이제 2026년까지는 거의 한 12%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글로벌 스마트팜 자체가, 시장 자체가. 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정부 주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2022년까지 스마트팜에 7,000헥타르, 축사 5,750호에 대해서 이제 보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혁신 거점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해서 4개 정도를 지금 이제 거점을 잡고 혁신밸리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제 준비 중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로봇이나 드론, 자동화 이쪽 기계 쪽에 로봇 드론 시장이 가장 커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농업 현실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죠. 뭐 미국의 텍사스 랜드처럼 비행기로 정말 농약을 살포하고, 정말 뭐큰 기계식 장비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뭐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업종들이면 괜찮겠지만, 우리나라 농업시장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죠. 우리가 뭐 4시간 배운 뭐 호남평야, 김해평야, 요 정도가 가장 큰 규모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이런 로봇이나 드론 시장보다는 근데 스마트 온실,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 뭐 요 정도가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글로벌 전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럼 스마트팜이란 무엇인가 한번 볼 텐데, 스마트팜이란 이제 비닐하우스나 유리로 온실을 만들고요, 축사 등의 ICT를 접목한다. ICT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약자예요. 정보를 주고받고 처리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말하는데, 이 정보 처리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원격이나 자동으로 이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농작을 스마트팜이라고 한다. 그럼 스마트팜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작물 생육 정보와 환경 정보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작물은 어떤 온도에서 가장 최적의 생장 속도와, 그리고 또 습도와 어떤 조건 유지해줘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에너지,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저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 보통 대부분 보면 태양열이 같이 깔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비료라든지 사료 같은 걸 거의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덜 투입하고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팜의 운영 원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뭐 이제 생육 환경, 뭐 그다음에 환경 정보 모니터링,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원격으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가, 요 정도가 되겠죠. 그 스마트 온실, 스마트 과수원, 스마트 축사,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 세 개 분야에서 좀 이제 이 스마트팜의 움직임이 있다. 스마트 온실이 무엇인가, 이제 이 그림은 잘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기존에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이 구조에다가 이제 센서들, 각종 센서 들어가죠. 뭐 온도, 습도, 그리고 이산화탄소 센서들 들어가고요. 이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카메라는 도둑놈 잡는 카메라가 아니고요. 그런 CCTV 용도가 아니라 이 사람 키가 닿지 않는 곳에서 이제 식물의 생장 속도, 그리고 해충 발생 유무, 그리고 이제 어떤 과일이 익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카메라들이 달리는 거고요. 그리고 총 이제 통합 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도 제어하고, 그리고 관수, 물도 주고,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온도 깔려서 온도 조절도 하고, 이런 제어기가 필요한 거고요. UPS라고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예요. 그래서 이 전원 굉장히 유지가 중요하죠. 이 시스템도. 왜냐면 그냥 농사 짓고 하게 되면 땅에 심고 물 주고 뭐 햇빛 주고 햇빛 붙이고 하면 되겠지만, 이쪽은 이 지금은 이제 흙이 그려졌지만 흙이 없는 이제 수경 재배로 이루어진 시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일찍 공급이 차단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큰 타격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원 공급 장치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온실 관리 시스템을 이제 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제어 가능하고, 외부에서 원격으로 제어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센터가 이제 중요하고, 영상 장비, 적외선 카메라와 또 녹화 장비, 예, 필요하죠. 녹화 장비 있어서 이거 상단 속도를 이제 계속 체킹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설별로 제어와 통합 제어 장비, 최적 생육 환경 정보 관리 시스템. 이 대부분 명분이 비슷하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거 데이터가 쌓여서 빅데이터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이 작물은 어떤 최적의 온도와 어떤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이 작물을 재배할 것인가, 이런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지금 구축돼서 이제 데이터가 촉촉 되어가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 스마트팜 시공능력 국내 1위 그린플러스입니다. 최근 이제 곡물가 상승과 맞물려서 곡물주가 상승할 때 그린플러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린플러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종목은 사실은 본사업은 이거였어요. 알루미늄 프로파일 만드는 거. 그래서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이제 압출 제품들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알루미늄으로 이제 압출 제품 만들다 보니까 요 비닐하우스 들어가는 요 뼈대 있잖아요. 철골 구조. 요것들을 이제 이 그린플러스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도 어차피 원재료를 이 그린플러스 생산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그린플러스 그 그린하우스 스마트팜 스마트 온실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급여를 보시면요, 예전에 알루미늄 사업이 거의 한 50%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스마트팜 사업은 한 28% 정도 됐었는데, 작년 기준을 보면요, 요 알루미늄 사업이 한 40%, 그리고 스마트팜이 이제 46% 정도 돼요. 이제 스마트팜 사업 쪽이 오히려 더 비중이 커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그 알루미늄이 지금 최강쪽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린플러스가 가는 건 단순히 테마성 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최강 업종도 좋고 구리가도 지금 계속 최고가 경신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해서도 알루미늄 문제 그 관련 종목들도 한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플러스는 앞으로 계속 좀 유익 있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식, 민물장어를 양식으세요. 스마트 그린 PC팜, 그린 PC팜이죠. 예. 그린 PC팜 양식장을 운영을 해요. 민물장어를 직접 키워요. 이게 매출 10%를 차지해요. 여기서. 그리고 딸기를 그린 키업하면서 이제 재배하는데, 요거는 이제 1% 정도 비중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포트폴리오는 원래 이 알루미늄 사업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으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그린플러스는 국내 온실 시공 능력 평가 10년째 1인 회사다.
이쪽에서는 그 스마트 온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나다. 현재 시총이 16,350원에 1,570억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한 18,000에서 좀 빠져서 17,000원대니까 이거 비싸졌겠죠. 자, 25년 업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린플러스는 첨단 온실, 첨단 온실 건축과 함께 설계, 자재 시공,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그 일본 다이센 기업하고도 지금 협업 관계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올 스마트팜 이 매출 비중이 더 커졌다. 그리고 장어 양식도 하고 있고 딸기집을 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아까 4개 정도 이제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4개 나와 있습니다. 상주, 고흥, 그다음에 밀양, 김제 요 4개도 설계 및 시공 사업자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자로. 그래서 지금 단기 순이익이 그나마 그 계속 좀 적자였다가 이제 올해 1분기 흑자 전환했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굉장히 늘어났었는데 영업이 근데 순이익이 저번에 그 2020년도에 적자 전환했었어요.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흑자로 전환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매출 비중이 스마트팜이 확 늘어났죠. 자, 스마트팜의 이제 이 재무제표 제가 이제 올해 1분기 걸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흑자 전환, 단기 순이익 흑자 전환됐고 영업이익도 늘어났고 매출도 늘어났는데 단기 순이익 흑자 전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 흐름이 더 좋았죠. 그리고 이제 그 기사 자료에서 이 그린플러스 실적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88억, 2,700만 원까지 나왔다. 영업이익도 이제 18억, 순이익은 17억 3천만 원 정도 나왔다. 그래서 이 글로벌 스마트 농업 시장이 이제 연평균 12%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이 그린플러스 주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좀 많이 올라와서 한번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매수해보는 거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온실 시공 능력 평가 순위 우리 국내 기업인들인데 그린플러스가 이제 압도적해서 1위라고 한다면 이 2위인 팜스코 건설이나 TS팜, 뭐 대형 GS 이런 회사들이 다 비상장이에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 찾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도 못 찾겠어. 꾀꼬리 못 찾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 팜스코 건설도 지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했는데 대형 GS도 그렇고 이 회사는 직접적으로 지금 이 스마트 온실을 시공을 하고 있는 직접적인 그 연관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팜스코라는 상장 회사들이 있잖아요. 찾아봤더니 그거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연결해서도 안 나와 있고, 뭐 사업 보고서도 안 나와 있고, 어쨌든 이 팜스코 건설과 대형 GS 또 그린플러스와 정말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기업은 에어로팜즈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스마트팜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팜 애플이라고 불리는 에어로팜즈인데 이 회사를 보시면 보세요. 사람이 이만해요. 사람이 이만한데 이 버티컬이라고 해서 수직으로 높게 쌓아 올려서 이제 채소를 길러내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이제 에그리컬처 농업하고 테크 기술이 합쳐져서 에그테크라고 얘기합니다. 에그테크. 농업 기술을 이제 이용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농업을 뛰어든 회사들 하고 그 APPH라고 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상장하고 나서부터는 뭐 40달러 치솟았다가 지금 많이 빠졌더라고요. 한 14달러, 뭐 15달러 정도 가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의 강점 보시면 이제 여기 LED 라이팅이 있어요. 그 식물이 이제 자라려고 하면 빛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LED 라이팅으로 이제 해결하는 거죠. LED 라이팅 해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프 그린스라고 해서 여기 이제 이 잎채소들을 키우는 거죠. 잎채소들을 키우는 거고, 여기에 에어로포닉 미스트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밑에 흙이 없어요. 흙이 없는데 지금 싹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흙이 없고 이건 뭐냐면 이제 수경 재배 일종이에요. 근데 이건 물에 담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뿌리가 썩지 않도록 여기 자동으로 미스트로 분무를 해주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해서 식물을 키우는 겁니다. 흙이 없기 때문에 해충이나 벌레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클라우스 미디엄이라고 해서 이게 천인데 특수 천을 애들이 만들었어요. 이거 보시면 이게 둘레 이게 하얗게 보이시죠? 이 특수 천 위에서 이 식물을 씨앗을 이게 틔워서 키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수 제작된 천 위에서 작물을 키우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얘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세계 최대의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고 미국에도 지금 이제 그 뭐 아랍에미리트도 진출돼 있고요. 미국에서 여러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선한 채소를 공급할 수 있어서 그 상장 전에도 이케아로부터 이제 투자 유치를 받고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에어로팜즈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 팜8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팜8.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회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팜 구조가 되어 있죠. 여기도 수직 구조로 되어 있고 그 회사 이제 가보면 홈페이지에 가보면 식물 공장 후레쉬팜도 있고요. 여기서 새싹을 키우는 재배 시스템, 파프리카 농장. 그럼 이제 이 스마트팜 하는 게 아니라요. 또 샐러드 채소를 따로 이렇게 온실에서 재배를 합니다. 네, 재배도 하긴 하고 이건 가공 시설도 있고 유통하는 거 하고요. 자, 팜메이트 보시면 요렇게 회사가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뭐 사무실도 있을 거고 당연히 있을 거고요. 뭐 가공 공장, 포장 센터도 있고 스마트 온실이 여기 있고요. 파프리카 작업장 그리고 인도어팜. 예, 여기 이제 키가 높죠. 여기서 그렇죠. 방금 바꿨다고 키가 높은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재배하는 거. 그리고 인도어팜이 또 있고요. 프레시 팩토리 이렇게 있습니다. 요 거래처 보시면 버거킹이라든지 서브웨이라든지 뭐 코스트코, 마켓컬리, 오아시스, 쿠팡 뭐 웬만한 다 들어갑니다. 뭐 롯데마트, 홈플러스, 예. 뭐 스타벅스도 들어가고요. KFC, 현대 그린푸드 지난 금요일날 주가 좀 좋았죠. 예, 현대 그린푸드 들어갑니다. 뭐 만드는 회사인가? 뭐 새싹 있잖아요. 새싹 채소. 그러니까 우리 새싹 채소를 먹었을 때 요런 게 포장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파마트에서 거의 많이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샐러드 편의점에서 파는 샐러드도 팔잖아요. 거기도 좀 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고 뭐 그린빈스, 샬롯, 뭐 아스파라거스도 만들고요. 파프리카도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먹어봤을 텐데 비상장 회사라서 모르고 있었다. 팜8. 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팜8는 어떤 회사인가? 스마트한 샐러드 채소 공장이다. 즉 아까 그 에어로팜즈처럼 리피 그린스라고 했잖아요. 잎이 있는 새싹 채소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다. 재배하는 회사다. 그래서 150여 종의 이제 채소를 재배하고 있고 요거를 직접 가공하고 판매까지 하는 회사다. 근데 시간하고 계절을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팜 농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LED 등이 이제 필요하죠. 등을 이용해서 인공 태양을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에어로팜즈가 이제 롤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팜8도요. 업력이 10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된 회사입니다. 설립이 2004년이죠. 그래서 벌써 17년 됐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그래도 이 우리나라의 이 스마트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벌써 600억 정도가 나온 회사예요. 나온 회사고 지금 상장하게 되면 기업 가치를 최소 1천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매출 600억이 나왔고 드디어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4억 흑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흑자 기업으로 전환됐다. 그럼 대주주는 누군가? IMM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대주주입니다. 지분을 47%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KDB 산업은행이 7.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는 다 비상장이죠. 비상장입니다. 그러면은 2대 주주는 누군가? 국순당입니다. 백세주로 유명한 국순당이 지분을 무려 25% 가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순당 홈페이지 제가 사업보고서에서 찾아온 건데요. 국순당에 관계기업 지분 투자한 것이 사업보고서 나와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팜8 나와 있죠. 그래서 장복가액으로는 지금 39억 잡아놨어요. 25%인데 39억 잡아놨어요. 근데 이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1천억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했을 때 1천억에 25%면 250억이 되는 거죠. 즉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놨다. 낮게 잡아놨다. 요게 8배가 가까이 최소 7배만 보더라도 이 국순당의 지분 가치는 250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에 당연히 큰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이 대주주가 이제 비상장이잖아요. 그래서 국순당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파메이터 22년 내년에 상장 예정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좀 상장 일정이 좀 빨랐지 모르겠다. 어쨌든 22년 상장 예정인데 그 대주주 IM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그 아직까지는 상장하더라도 지분을 팔지 않겠다. 좀 해외 진출까지 모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순당을 이 파메이트 뉴스가 나오면 국순당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국순당이 실적인 이제 주가의 최저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보실 게 뭐냐면요. 이제 그 스마트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을 오래전부터 계속 공부해왔고, 봐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 라운피플이 갖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AI 기술을 이용한 머신 비전이라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가지고, 라운피플이 정말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그, 이제 에어로파운드 보시면, 사람이 이만하잖아요. 그죠? 그 여 위까지 올라가려면, 이런 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몇천 평, 몇만 평에 달하는 이 팩토리 안을 매번 매일같이 다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눈을 대신해서 카메라가 다 달립니다. 아까 CCTV에 달린 거 보셨죠?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그 카메라로 이제 생장 속도를 체킹하고 해충 같은 것들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머니투데이하고 이 라운피플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에 이제 최근에 딸기 재배하는데 거기다가 AI 솔루션 기술을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느냐? 스마트팜에도 이 라운피플의 AI 머신 비전 기술이 활용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스마트팜에 데이터 수집 장치를 개발 완료시켜가지고 현장에 적용시켰다.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 장치가 작물 생육이라든지 병충해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디바이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일 타고 쭉 이동하면서 사진을 착착착 찍어놨다가 다시 이게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 도킹 스테이션에 들어가가지고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러면 작물의 생육이 지금 얼마나 컸는지 분석하고 진단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건 비전 데이터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뭐 환경 아까 그 데이터였죠. 온도, 습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해가지고 어느 경우에 이 작물은 최대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쉽지 않다. 왜? 딸기 이제 생산한 거 넣었더니 요게 한 달 한 번 키우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뭐 딸기 농사를 거의 뭐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짓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솔루션은 좀 더 케이스가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더니 그 데이터는 좀 시간 갖고 쌓아야 될 데이터다. 그리고 그 뭐 소 이제 아까 스마트 아까 우리 가축 축사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 하면서 소가 어떤 상태인지 또 돼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체킹할 수 있고 나중에는 고기 등급 판정까지 가능한 그런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운피플도 이제 스마트 팜 관련주도 엮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PCB 검사하고 휴대폰 카메라 검사 그 다음에 그 현대 글로비스의 차량 외관 검사 장비를 공급했고요. 그 세종시에는 이 라운피플이 아예 교통 솔루션을 공급해가지고 세종시에는 모든 교차로에는 다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라운피플에서 지금 다 교통 솔루션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신호를 조정한다든지 교통 흐름에 맞춰서 이제 전멸등을 갑자기 뭐 전멸등을 켰다다가 갑자기 이제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되면 신호등을 켜서 횡단보도를 작동시킨다든지 이런 기능들 다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피플은 사실 이쪽이 이제 AI 머신 비전 이 기술을 가지고 산업의 다양한 이제 그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키언스라고 그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키언스하고도 우리나라에 좀 유사하게 그나마 대입해 볼 수 있는 회사가 라운피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라운피플은 그 자체적으로 그 딥 러닝 기술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시스템을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점점 더 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운피플은 앞으로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망한 회사입니다. 국내에 유망한 회사고 또 최근 이제 작년 12월에 국민연금이 지분 5% 인수했습니다. 라운피플. 그래서 라운피플은 정말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고도 괜찮고요. 제가 라운피플 나중에 따로 영상 하나 다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에논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GNC 에너지의 자회사인데 이 회사는 뭐가 갖고 있느냐면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속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건물하고 시설물에 냉난방 시스템에 설치하고 시공한 일들을 하고 있다. 보시면 이게 예시가 나와 있죠. 땅에 이제 150m나 200m 파가지고 지열을 이용해서 순환 펌프를 작동시킨다. 그래서 이 회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아까 네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농업 선진화 및 해외 수출 사업 개발 계획, 상주, 밀양, 김제, 고흥에 설계를 진행 중이에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그쵸?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그린 플러스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거기도 착수했다고 했잖아요. 이 지에는 에너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스마트팜 관련주로도 지에는 에너지는 직접적인 수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혁신밸리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에는 에너지는 스마트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회사의 모회사인 GNC 에너지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가? 원래는 그 비상발전기로 이제 주 업종이 이거예요. 이 회사는 이 R&D 센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차단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비상 맞춰서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또 ESS 그 전원장치에도 이 비상 발전기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비상 발전기를 이제 디젤 엔진이나 가스 엔진, 가스 터빈을 이용해서 이제 구축하는 일들이 주 사업입니다. 근데 재생에너지 사업, 바이오가스 발전 선진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지에는 에너지가 지열했다고 하면 GNC 에너지는 수열도 같이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서울시청사, 제2롯데월드, 인천공항, 세종청사에도 이 시스템을 이제 그 수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도 신재생 에너지 맞물려서 스마트팜과 또 엮일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이제 갖고 있는 비상발전기도 스마트팜에 쓰일 수 있다. 라는 거. 직접적인 가장 지도적인 종목으로는 지에는 에너지가 될 것이고요. GNC 에너지도 어쨌든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지에는 에너지의 모의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이제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우리바이오도 뜰 텐데요. 우리바이오 회사가 참 좀 그래요. 왜냐면 지금 회사 이름은 우리바이오잖아요. 우리바이오가 이제 이 회사 이름을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이 회사는 사실은 FCB도 있지만 이 LED 요쪽이 주력이에요. 보시면 LED 세티비 및 LED 패키지 요거가 93% 매출 차지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사실은 LED 회사예요. LED 회사고, 그리고 뭐 이제 5.8%도 LED, 그렇죠? 0.8%가 PCB, 0.6%가 바이오, 0.6% 나오는 바이오 매출 비중 가지고 회사 이름을 우리 바이오라 하는 거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예, 우리 바이오란 회사인데, 예, 어쨌든 매출은 다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회사 이름을 우리 바이오로 굳이 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식물 공장에 진출할 거야. 식물 공장을 만들어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식물을 한번 각각의 작물을 재배하는데 최적화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체 연구소 설립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걸 가능하냐 했더니 얘들이 지금 LED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바이오가. 그래서 요 특용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아까 태양 대신해서 LED가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LED 광원을 우리가 지금 가장 최적의 LED 광원을 우리가 개발해서 눈에 갖추고 있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식물 공장 사업을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관련주 정리를 해놓긴 하지만 스마트팜 관련해서 매출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근데 관련주는 종목은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되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좀 일이 진행됐거나 매출이 나오거나 하진 않는다. 그래서 향후 이제 좀 사업이 진행된 걸 보고 좀 편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인트로메딕이라는 회사가 또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그래요 회사가. 왜냐하면 이 회사가 원래 주업종 용어거든요. 캡슐 내시경, 일형 연성 내시경 뭐 이쪽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소단형 캡슐 내시경이 매출이 91.5%를 차지해요. 의료기기 액세서리가 6.4%. 여기서 다 매출이 다 나오고 주 사업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뭘 하겠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스마트팜과
스마트 그리드를 결합한 복합 개념인 이 팜 그리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열 회사를 보면 이 계열 회사가 지금 이거 반 자른 거거든요. 세 개가 더 있어요. 보시면 자회사 계열에서 인셀에서 화장품 만드는 회사, 아우란이라고 해서 팜 그리드 사업을 위해서 이제 신규 설립한 회사, 그리고 스케일 컴퍼니에서 음원을 만드는 회사, 이 아들의 날린 아니고 아들 애 날린, 잘못 쓴 걸까요? 이게 이름일까요? 예,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음원하고 또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고, 윈드 파워라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 풍력 발전이죠. 풍력 발전도 하겠다. 팜 그리드 사업도 하겠다. 다 가능할까요? 이 회사 재정이 굉장히 저기 제목 굉장히 안 좋거든요. 최근에 제3자 배정 이 정도 했거든요. 이 사업들 다 할 수 있을까요? 저 그게 조금 의문이 생기긴 하는데요. 어쨌든 뭐 팜 그리드 사업을 이제 하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과 이 스마트 그리드 이 결합한, 그러니까 농업과 태양광과 ICT 결합해서 우리 사업 할 거야라고 해서 지금 이제 관련주를 엮여 있긴 한데, 보시다시피 전혀 이쪽으로 매출이 없어요. 예, 아직 진행된 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뭐 관련 종목으로 저장을 해놓으시되, 아직 아니다. Not yet. 예, 그리고 회사가 재무도 물론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정말 테마주로 편입돼서 같이 스마트폰 올라가게 되면은 단타로 대응하시는 걸 좀 좋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되고요. 자, 그 밖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팜도 그 들어가는 업종에 연관 회사들 엮으려면 굉장히 많이 엮을 수 있거든요. 현대건설도 들어가요. 현대건설도 스마트팜 관련하고, 현대 엔지니어링도 이번에 그 아까 팜8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가장 규모가 큰 팜8하고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이번에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묶으려면 여러 가지 다 엮을 수 있긴 한데, 그나마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장이에요. 그러니까 상장 회사가 아니어서 차마 우리가 주식을 살 수는 없지만, 스마트 온지 시공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까 본 팜스코 건설과 대형 GS, 예, 이 두 회사는 이미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회사들을 아시면 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업 보고 찾아보고 홈페이지 찾아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관련 기업을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좀 뭐 지분 투자라든지 뭐 계열 회사든 연관 회사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 관련된 계속項目들을. 그리고 비상장이지만 스마트 온실을 이용해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회사, 이제 뭐 에어로팜즈나 우리나라의 팜에이트처럼 스마트 온실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엔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엔싱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 스마트 온실을 재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도 지금 진출해 있고요. 유라이크 코리아, 알가팜텍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이제 지금 뭐 그 이제 인베스트먼트 투자 회사들이 다 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몇 년 했는데 이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게 되면 상장을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 비상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여러 회사가 더 있는데요. 최소 업력이 5년 이상 된 회사들만 지금 세 회사 넣어놓은 겁니다. 예, 넣어놨고요. 그리고 UPS라고 해서 아까 그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아까 제가 이제 GNC 에너지가 그 뭐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 가스 엔진을 이용해서 이제 그 파워 서플라이 시스템을 영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화전기도 이 사업을 해요. 이화전기가 무정전 전원장치 해가지고, 예, 이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큰 회사가 이화전기입니다. 그 이화전기가 저번에 그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백신 유통과 관련해서 콜드 체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극저온에서 운반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반드시 무정전 전원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이화전기 그때 한번 크게 튀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회사가 무정전 전원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ICT 관련해서요, 그 제가 이제 KT 스마트팜을 직접 가봤는데, 이 이동통신 회사는 100% 엮입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팜하고 연결됐다고 해서 주가 크게 가진 않겠지만, 이 5G 통신과 이동통신이 없으면 스마트폰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에 이 이통 3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향 뭐 드론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또 뭐
그 자율주행을 기술을 이용한 농기구를 이용해서 뭐 대동이나 LS 엠트론 같은 회사들도 지금 LG 플러스나 이제 이런 통신 회사 연결돼서 자율주행 그 농기구를 지금 개발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출하지 않으면 이제 그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쪽 3사도 회사 관련 종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사실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준비했어요. 어제 준비하고 자료도 많이 찾고 또 재무도 다 뒤져가지고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들을 좀 모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좀 세분화해서 스마트팜을 시공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직접적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이 좀 앞으로 그 일상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잘 됩시다. 예, 같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